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댓글 소통으로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댓글 소통을 하나요? 진짜 감격스럽네요. 네. 애플 팟캐스트의 아이디 지나가는 길이 곧 나의 길 님께서 듣기 편하고 유익하고 좋아요라고 해주셨고요. 네. 자, 레아제이님 이분이 좀 길게 써주셨는데 시간상 짧게 네. 정말 대화가 너무 웃겨요 라고 하시면서 거리를 걷다가 혼자 웃으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제가 지난번에 언니한테는 얘기했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유익하다 이런 댓글도 네.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네. 이 웃기다는 네. 댓글 제 최애 댓글이잖아요. 네. 너무 좋아. 혹시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듣고 얘기해 주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 굉장히 배려 깊으신 그럴 수도 쓸공이. 있어요. 맞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길 가다 웃으시는 여성분이 계신다면 레아제이님이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네. 자, 흐흐님. 또 음. 이제 아이디가 히읗히읗 흐흐님이신데 네. 이분은 복직을 하셨는데 이분이 복직하셨다니까 잠시 쉬셨나 봐요. 그쵸? 육아하시다가 복직하신 것 같은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이분께서 육아하면서 굳었던 뇌가 풀리는 느낌이라고 신선하고 좋았다. 맞아. 라고 이 칭찬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맞아요. 그 육아하다 보면 보통 네. 이제 아이와만 소통을 대부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응가했죠? 뭐 이런 거 맨날 되게 기초적인 뭐 말들. 이런 거 그런 것만 하다가 네. 갑자기 사회에 복귀하면 이게 네. 약간 뇌가 굳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저희랑 해주시면 네. 이제 예열하기에 좋다. 라고 맞습니다. 셀프 칭찬. 아유, 이렇게 또 좋은 댓글들 써주셔가지고 이 더위에 살짝 지칠 뻔했는데 네. 예, 덕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방송 의지의 게이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저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웃길 수 있는 사실 열정 네. 씨가 되게 웃겨요.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반의 반도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해요. 방송에서. 네, 앞으로 좀 더 해볼게요. 그래도. 네. 자, 날씨가 참 더운데요. 그쵸, 맞아요. 너무 더울 때는 이제 저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도 있는데 이건 시원한 거다. 그렇지. 자, 그런데 요즘 인도가 방송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예능에서 인도로 여행 가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야. 그래서 인도가 새로운 매력이 있구나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 인도가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나라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인도는 단순히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라고 해요. 그래요? 예전부터 인도는 사실 성장 잠재력이 많은 나라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노동력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한때 인도 펀드도 유행했어요. 그쵸. 저도 하나 가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 특히 더 주목을 받고 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The 뉴욕 타임스 2024년 6월 19일자에 네. 인도는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연인이다. 라는 오. 기사가 있었어요. 네. 예, 이게 뉴 달링이라고 이 로맨틱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네. 네. 새로운 연인이라고까지. 그죠, 달링. 네. 나 이 단어 참 좋아하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 약간 오그라드는 단어야. 이번 생엔 불가능하니까 다음 생에. 다음 생에는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태어나는 걸로. 그래서 달링을 듣는 걸로. 네.
자, 그 인도 경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2023년 4월에도 나왔어요. 작년. 그래서 그때 인도가 넥스트 중국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그치.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인도 펀드를 사놨었는데, 아, 그래요? 예, 다행히 요새 올라가지고 좋으시겠다. 예, 신문 기사의 순기능. 맞아요. 어쨌든 그 정보를 빨리 캐치하는 거니까. 그쵸. 네. 아주 그 대서특필을 했길래 이때다 하고 제가 인도 펀드를 샀었죠. 역시 네. 빠르시네요. 자, 근데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네. 월가의 투자자들이 인도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예견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쵸. 예. 자, 일단 오늘은 작년에 나왔던 기사부터 차례차례 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자, 인도가 넥스트 차이나가 될 것이다. 요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2023년 나온 기사를 오늘은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쌓아보기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인도 관련 수치들을 좀 살펴볼게요. 네. 자, 예전부터 인구가 많은 나라 하면 어디였죠? 중국. 그렇죠. 당연히 중국.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2023년 그 기록이 바뀌었죠. 예, 중국의 인구가 줄었다고 해요. 맞아. 사실 중국이 한때 한 자녀 정책을 추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공은 했는데 네. 인구가 줄어버리는 역효과가 난 거네요. 네, 맞아요. 우리 홍콩이 반환된 후에 네. 이제 홍콩 여행 가보면 네. 이 중국 본토에서 여행 온 가족은 딱 표가 나요. 예, 특히 젊은 부모 가정 보면은 이제 명품백으로 치장한 엄마, 그다음에 스포츠 머리라고 하죠. 짧게 깎은 머리. 맞아. 깍두기 머리. 예, 깍두기 머리한 아빠. 네. 그다음에 장난감 손에 들고 있는 자녀 한 명. 음.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중국 본토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정말 그걸 보면서 한 자녀 정책이 정말 적용됐구나라는 거를 성공했구나. 실감할 수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약간 말을 잘 듣나 봐. 우리 때도 이제 2명만 낳아 잘 기르자 있었잖아요. 그래요. 저도 남매예요. 저도 남매죠. 그쵸. 이렇게 길에 저기 보건소 같은 데서 봉고차가 돌아다녀요. 제가 진짜 조금 너무 과거다.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심지어 그 방송에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그거는 있었지. 게 그 확성기에다가 맞아. 예, 마치 선거 운동하는 것처럼 차가 돌아다녔었거든요. 맞아. 80년대. 예, 80년대 초반. 기억이 나요. 예. 자, 이렇게 인구 정책에 중국이 성공을 하면서 역으로 인구가 줄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우와. 인도는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14억이요. 네. 와,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것도 정확한 거냐, 솔직히. 더 많을 수 있지. 더 많을 수도 있다. 조사를 다 못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다. 그죠. 그렇죠. 네. 인도의 인구는 세계 1위가 되었고요. 네. 자, 다음은 인도의 경제 규모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이렇게 살펴봅시다 이랬는데 요걸 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끝을 늘리는 거? 맞아. 근데 저도 많이 해요, 그거. 네, 근데 이게 또 그냥 방송 어투로 요게 조금 굳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좀 줄이려고 저도 노력은 하는데 네. 여기 약간 입에 붙은 감이 있어서 좀 신경을 써볼게요. 네. 어색해지지 않으려나. 자, 2023년 음. GDP, 즉 국내 총 생산량이 약 27조 달러로 세계 5위예요. 5위요. 와. 대단하죠?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1위부터 6위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위는 경제대국 미국, 미국. 2위는 중국, 자, 3위는 독일, 4위는 일본, 네. 5위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도. 자, 그다음에 6위가 또 놀라워요. 네. 영국입니다. 사실 1위부터 4위까지는 제가 예상한 대로거든요. 네. 근데 이 과거 식민지 지배국이었던 영국보다
인도가 순위가 높네요. 그쵸. 음. 와, 이거 부럽다. 우리가 일본보다 순위가 높으려면 높아지면 3위는 돼야 되는. 그쵸. 3위. 3위 되기는 쉽지 않은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영국도 좀 기분이 살짝 묘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3위거든요. 네, 꽤 높은 순위기는 한데. 그쵸. 막 땅덩이도 적고 예. 뭐 인구수도 많지는 않은데 예. 13이면 네. 사실 뭐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않을까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일본과 좀 차이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유치하게 일본하고만 비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네. 자, 인도가 이렇게 GDP도 높고요. 그치. 그리고 2022년에는 네. G20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었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0년에 개최를 했었고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대략의 수치를 살펴보고 다시 인도 인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자, 14억이라는 인구가 있다 보니 인도는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었어요. 맞아.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입지 있잖아요. 인도가. 맞아요. 네. 그죠? 유라시아 대륙에서 네. 중요한 지점. 자, 산업화된 나라들은 인구가 이미 고령화되었거나 고령화가 시작되어 가고 있죠. 그죠? 네. 뭐 서구는 이미 고령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었고 어, 동아시아도 이제 고령화가 시작돼 가지고 맞아. 그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네, 우리나라도 막 그러시더라고. 이제 음. 어르신들께서 왜 이렇게 낮에 나가면 음. 나이 든 사람밖에 없냐고 길에. 젊은 사람 다 어디 가냐. 젊은 사람들은 딱 모여 있는 곳에 가 네. 있지. 그 그쵸. 직장 있는 곳에. 네, 직장 있는 근데 곳. 동네에는 보통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쵸. 네. 예. 근데 그런데 인도의 인력은 젊은 데다가 네. 또 많기까지 합니다. 그치. 그쵸. 맞아요. 사실 인도는 결혼도 일찍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맞아요. 이제 중매혼이 흔하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자, 중매혼이라 결혼도 일찍 할 수 있고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누가 이렇게 연애 안 해도 되니까 연애의 수고를 덜어주니까. 그쵸. 어, 어떻게 보면 이게 편할 수도 있어. 맞아. 개인의 자유는 없지만. 맞아. 이거 네. 연애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사실. 에너지 소모가 예, 많아.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인도 분한테 궁금해서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혹시 중매가 들어오면 그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강제적으로. 네, 근데 그건 아니래요. 아, 그건 아니래요? 네, 싫으면 그래요? 거부할 수는 있대요. 그럼 어느 정도 자유는 보장이 돼 있는 네, 거네요.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닌가? 그치. 그치. 소개는 시켜주는데 강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중매 문화가 다시 우리나라는 결혼정보회사가 있구나. 그치. 그것도 거의 중매죠. 예. 그쵸. 예, 그러네요. 자, 젊은 인구가 많은 것은 아프리카 역시 또한 그런데요. 그치. 그죠? 네. 근데 아무래도 아프리카는 인도와 비교해서 아직 경제 발전이 뒤떨어져 있죠. 그쵸. 예, 문명화돼 있지 않은 곳도 많고 아직도 이제 코 뚫고 이렇게 패티만 입으시고 사는 분들도 많으시고 부족 그러니까. 사회처럼. 부족 사회 네. 그죠. 네. 자, 사실 인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네. 2000년대 초에 인도 펀드 많았죠. 그쵸. 예, 네. 뭐 은행 가면 언니들이 이거 브릭스 펀드 드시라고. 맞아. 그죠? 네. 막 이거 좋은 거라고. 맞아. 그래서 네. 막 엄마도 막 그분 권유에 막 얼렁뚱땅 들고 오시고 막 이런 일단 거. 이게 뭐 브릭스 하니까 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죠?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괜찮아 보였어. 이게 세계화의 2000년대 초반이니까 세계화의 정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화로 뭔가를 투자해야 내가 이 살아남는 느낌이었어. 앞서가고. 그죠?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약간 선진국들은 이미 이제 성장이 네.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성장 가능성이라는 이 말이 네.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인도 펀드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인도 펀드에서 큰 성과를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었대요. 네, 맞아요. 네.
중국과 함께 이제 경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항상 언급되어 왔는데 이렇게 인도 펀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뭐일까요? 자, 기사에 따르면 네. 인도가 젊은 인력이 많기는 한데 음, 교육의 정도, 음, 위생과 영양 상태, 기술 등이 고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취업을 시켜놔도 네. 교육 정도도 낮고 이런 기술도 별로 없으니까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네요. 예, 그리고 또 많은 인구에 비해 일자리도 적었대요. 맞아. 이렇게 뭔가 공장이랑 이런 우리나라처럼 네, 뭐 그 5개년도 네, 뭐 이렇게 계획이 들어와가지고 공장들이 네. 막 지어지고 예. 일자리가 막 창출이 돼야지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은데 극빈층도 또 많고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또 인도 경제가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더욱더 커졌다고 해요. 아, 자, 게다가 인도의 발전을 막고 있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제가 볼 때 이거 뭐 교육하고 위생 영양 이거는 문제도 아니야. 이거에 비하면.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 네. 종교 문제예요. 예. 이 현재 총리 모디는 총리. 힌두교를 우선시하는 국가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맞아요. 무슬림과 다른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힌두교 아래에 있는 계층으로 내려보내려고 한대요. 아직까지 이 계층이 인도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런 문제인가 그죠. 봐요. 네. 뭐 카스트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죠. 안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인도에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어떤 신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청소하시는 분들 예. 공장에서 그분들은 식당에서 밥을 못 먹더라고요. 따로 그래요? 먹어요. 어머머머머. 이렇게 약간 화장실 이런 아유, 구석에서 진짜요? 따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놀라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아마 계층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아우. 하더라고요. 이게 한 10년 전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어요. 맞아. 그때도. 그런 게 진짜 이 인도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자,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너무 역사적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자, 이 분리되면서 100년 넘게 이런 종교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한편 이런 종교 대립이 아이러니하게도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자, 왜냐면 네. 무슬림 인구가 많아질까 봐 힌두교 정치인들이 힌두교인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게 했대요. 그렇구나. 네. 일단 쪽수로 밀려고. 그죠. 네, 진짜 인원수 앞에서는 그죠. 그치,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저출산에서 벗어나려고 네. 굉장히 지금 노력 중이잖아요. 네. 예산도 많이 들여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성과가 미미하죠. 네. 근데 인도는 이제 그게 가능했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진짜. 그렇죠. 그냥 많이 나오라고 한다고 쉽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니죠, 그죠? 절대. 저도 궁금하네요. 음. 자, 종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단 인도가 중국과 크게 다른 점이죠. 그쵸. 예,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종교를 없애버렸잖아요. 맞아요. 예. 자, 이 기사에서는 인도가 넥스트 차이나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네. 중국과 인도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자,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을 두고 또 싸우고 있죠. 그쵸. 예. 하지만 인구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제까지 인도는 중국을 롤모델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고 해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인도의 1인당 경제 생산은 연간 2,500달러도 채 안 된대요. 네, 인도 국민 한 명이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그치. 이게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네, 300만 연간. 원이잖아요. 네. 자, 반면에 중국은
연간 13,000달러 정도를 벌죠. 맞아. 네. 영아 사망률도 인도가 훨씬 높은 데다가 네. 기대 수명은 또 짧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은 것이 맞아. 중국과 다른 점입니다. 맞아요. 자, 무엇보다도 중국과 인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치적 중앙 집권인데요. 자, 중국은 중앙 집권을 위한 개혁을 했죠. 네. 그리고 수출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써서 1970년대부터 경제를 개방했습니다. 맞아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유명하죠. 네, 맞아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맞아. 이게 뭐 체제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누구든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그 도움을 받겠다. 그렇게 개방을 했는데 네. 자, 인도는 그 전에 공산주의와 비슷한 경제였대요. 자, 그런데 이제 1980년대부터 즉 중국보다 10년이나 늦게 개방을 했습니다. 네. 그 개방 속도도 좀 지지부진했죠. 자, 그 원인은 무엇이냐? 정치 단합이 잘 안 되고 산업가, 노조, 농부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이래요. 지난 107화 세계는 탈세계화 중에서 네. 인도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예. 이렇게 강화를 하기 이전부터도 인도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한 나라였대요. 노동법과 사업규제도 까다롭다고 하네요. 개방보다는 보호를 먼저 하고 있던 그런 나라네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인도도 식민지 시절에 네. 영국으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착취당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 간디의 일생을 다룬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인도인들이 영국인들로부터 굉장한 착취를 당하거든요. 맞아. 예, 폭력도 많이 맞아. 당하고. 네. 자, 그래서 일제강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면서 슬프더라고요. 맞아. 비슷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간디 이런 영화도 네. 보고 뭐 다큐멘터리도 보고 하면 그쵸. 예. 또 같은 시기에 독립을 했고. 맞아요. 예. 자, 이제까지 인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 위생 문제, 종교 문제, 보호주의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자, 이번에 인도의 장점을 좀 알아볼게요. 네. 자, 인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인구가 젊고 많다. 아까 언급된 거. 맞아.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네.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뭐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자, 열정 씨, 인도가 성공한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수학을 잘하고 네. IT 강국이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사실 인도 하면 네.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네. 제조업이 강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네. 좀 그래서 의외네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IT하고 수학의 강국이니까 TCS라고 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라는 다국적 IT 서비스 및 컨설팅 서비스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굉장히 글로벌 기업으로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사 다닐 때 네네. 열정 씨도 인도로 출장을 좀 가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인도를 출장을 가진 않았고 한국에서 이제 IT 기업이랑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인도 분들이랑 일했던 경험이 꽤 있어요. 굉장히 그 스마트하시고 뭐 일을 잘하시는데 이 특유의 인도 영어 액센트 있잖아요. 저도 거의 못 알아들어요. 와, 진짜 소통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맞아. 진짜. 그 인도 분이 영어를 하시면 미국 분이 저에게 통역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미국 분들은 이제 영어가 모국어니까 알아들으시나 보다. 그쵸. 왜 우리도 이제 한국어 이상하게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그분들이 의사소통에 이 바디랭귀지가 우리랑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알아요? 인도는 옆으로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게 예스라는 뜻이에요. 저 처음에는 너무 놀래.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갸우뚱하다는 의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내 말이 이해가 안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예스라는 의미라는 예, 예, 예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머머.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저도 의사소통에도 아니 나는 하도 옆으로 고개를 흔드시길래 네. 나는 스트레칭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예스였구나. 예스. 그러니까 긍정 그러니까 뭐 예, 예 이런 이제 취임새랑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몰랐네요. 진짜 새로운 사실. 네. 자, 기사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 일하는 글로벌 스태프들 중에 네. 인도인이 제일 많대요.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은 게 네. 이게 그 인도 분들이 또 영어가 발음은 네. 좀 어색하시지만 네. 영어를 기본적으로 다 구사하시잖아요. 그쵸. 잘하시죠. 거기다가 인도 하면 이제 수학,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IT 그런 인재들이 많아서 이 글로벌 기업들에 선호하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잘 나가는 인도인들이신데, 네. 자, 인도 국내에서는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도 많고, 대학을 졸업해도 35%가 일자리를 찾지 못한대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빈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인도 분들인데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잘 나가는 그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수 있고 인도 국내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내에서 일자리가 좀 부족해서 더 해외 유학이나 해외 이민을 많이 한다라는 맞아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도도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이 되려는 젊은이들이 많대요. 뭐 우리나라 공시 열풍이 꺾이기는 했지만요. 네.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인도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어렵대요. 거기는 경쟁이 더 치열할 것 같아요. 인구도 그렇게 많은데. 14. 그러니까 자리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공무원 자리라면.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해서 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량진처럼 네. 고시학원 촌이 있더라고요. 네. 어딜 가나. 근데 그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요. 범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이제 모든 게 다 범위구나.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아야 된대요. 어머, 어떡해. 그래가지고 합격을 하면 마을에서 그 마치 올림픽 영웅처럼 카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네. 플랜카드 막 붙고. 그쵸.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인도가 중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무엇을 따라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일단 국가 기반 시설 개발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infrastructure. 네. 특히 고속도로, 철도, 공항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를 통해서 공급망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대요. 네. 자, 공급망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국프론에서도 또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 이 다음 국프론 에피소드에서 또 다룰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독재력을 배우려고 한대요. 진짜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모디가 간디를 밀어내면서 중국과 같은 일당 독재 체제가 되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모디는 이 체제를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죠. 자, 모디가 좀 세계인들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 이유가 힌두 국가주의자들의 폭력을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이용을 한대요. 더 부추기는구나. 예,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눈 감아주거나. 예, 그래서 힌두주의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을 눈 감아주고 있대요. 그래서 더욱더 종교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이 종교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네요. 네. 근데 이 종교 갈등이 인도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그런다고 하니까 참 좀 그러네. 그렇죠. 이렇게 너무 종교 갈등이 심하니까 네. 인도 내에서는 그냥 이게 분리된 채로 그냥 놔두자. 뭐 같이 이렇게 통합해 보려고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마저 생겼대요. 그리고 서구 세계는 인도 분쟁에 침묵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사실 뭐 이란, 이라크 이런 전쟁과 같이 네. 분쟁이 발생을 하면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세계 국가들이 간섭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그냥 얘네는 두고 보는 거예요? 그쵸. 음. 자, 이것은 인도의 지리적 위치와 국가 보안과 관련이 있대요. 네. 자, 지리적으로 유럽과 멀지 않죠. 그치. 뭐 바로 붙어 있진 않지만 같은 대륙에 있죠. 네. 자, 그래서 인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맘먹고 유럽으로 진출하면 유럽은 위험해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그 인도 내에서 다투게 만들어 놔야 유럽을 넘보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대립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좀 이기적이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들로 네. 이제까지 우리가 인도 펀드에 야심차게 투자를 해봤지만 그 결과는 항상 마이너스거나 맞아. 그죠, 별로 좋지 않았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네. 이 인도 펀드의 수익률이 제가 작년에 샀을 때까지만 해도 마이너스다가 올해 플러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월가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나서 인도로 가고 있대요. 자, 기사 제목에서 이 새로운 연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기가 많죠. 네. 예,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또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그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이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2023년에부터 나온 그런 이슈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인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좀 잘 관찰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저 TV 여행 프로를 보니까 옛날에 인도 뭄바이에 슬럼가가 싹 바뀌어가지고 다 글로벌 기업이 싹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지금 빨리 인도 투자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나 10년 전에 갔을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2주 동안 있었는데 그 도로망도 막 네. 개선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10년 전에 도로에 나가면 막 빵빵을 너무 하는 그쵸, 거예요. 소 많고. 이 차선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는 길이 길이야. 차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시끄럽지 않나? 이게 빵빵을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조심하세요. 내가 자기 가고 갑니다. 있어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다 같이 그냥 빵빵을 하기로 한 거래요. 그렇구나. 네, 그랬는데 네. 이제 또 10년 만에 또 새로운 어떤 개혁이 있다고 하니까 네. 저도 다시 한번 인도에 관심을 한번 가져 봐야겠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은 이제 인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문득 저는 이제 인도 음식이 먹고 싶어졌어요. 우리 딸도 좋아하는데 네. 저녁에는 이제 카레를 한번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배고파지네요. 저도 좀 탄두리 치킨 좋아하는데 또 생각이 나네요. 그치. 자, 다음 시간에도 인도 이야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번 주도 쓸공 언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는 한 주 되세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 쓸공합시다.